자, 5강의 그 비문학 파트입니다. 입체파와 피카소 했는데, 자, 여기 피카소 하면 입체파의 가장 대표적인 이 화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지문에, 자, 20세기에 등장한 입체파는 좁은 의미에서는 피카소로 대표되는 양식 사조이지만, 그냥 바로 피카소 자체가 입체파를 대표하면서, 그냥 입체파하면 바로 피카소, 이 정도로 되게 지금 여기는 누구? 이 피카소의 어떤 예술을 그만큼 되게 어렵게 큰 좁은 의미에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네요. 자, 이 사조라는 말은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 자, 이런 걸 사조라고 하는데, 자, 20세기에 등장한 입체파가 하나의 예술 사조, 미술 사조가 되었다. 이 뜻이네요. 자,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상대성 개념을 최초로 완성시킨 시각 예술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상대성의 개념이란 말을 썼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는 이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반대쪽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상대주의적 관점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중심이 돼서 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본단 말이야.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하나의 특정한 사물을 나는 이 관점으로 보지만 저쪽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이 다르게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딴짓하고 있는 하은이는 난 얼굴을 보지만 기은이는 얼굴이 안 보이고 하은이 뒤통수가 보일 거라고. 그러면 이때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상대성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대성 개념을 최초로 완성시킨 시각 예술을 의미하는데 입체파는 우주, 인간, 그 사물의 존재 상태가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연속적이고 유동적이 뭐야? 이것이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면서 움직이는, 자, 이것을 변한다고 보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입체파, 가장 대표적인 피카소는 결국 이 세상이란 우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모든 사물들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 공간이 상호작용하면서 연속적으로 계속 변해가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걸 바로 상대주의적 세계관이라 했어요. 자, 이전까지는 절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졌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입체파 전엔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그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평면에 여기 캔버스에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어떤 사람의 뭐 앞모습, 뒷모습 하나만 그릴 거란 말이죠. 자, 그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입체파가 나오면서 20세기 이후에 이것은 상대주의적 세계관으로 바뀌면서 이 시 공간의 개념을 하나의 그 캔버스 안에, 화폭 안에다 다 담으려고 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절대주의적 세계관은 시간과 공간을 별도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 자,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분리를 시켰겠죠. 자, 그 결과 시간과 공간은 어느 한순간에 정지된 상태로만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과 미술 등에서 예술가들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존재 상태를 특정한 순간에 한 가지 고정된 장면으로 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해돋이 같은 경우를 딱 봤을 때, 와, 우리가 제일 아름다웠던 제일 모습을 딱 사진에 담아가지고 그걸 화폭에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전체 이 흐름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야. 핸드폰으로 어떤 장면, 이 경치를 찍을 때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지만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찍죠. 그럼 동영상 셔터를 누르고 나서 쫙 카메라를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전체 장면이 이렇게 한 화폭에 다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 방법이라 생각하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아요. 연속적인 것을. 자, 그래서 자, 사람을 예로 든다면 한 사람의 가장 우아하고 멋있는 상태를 가정해서 정밀하게 모사. 이제 이 모사란 말은 모방해서 베끼는 것. 자, 이걸 모사란 말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러한 이상적인 상태를 강조를 해요. 자, 이상적 상태는 어떤 거라고 했어? 그냥 정지된 상태. 자, 이것은 이렇게 세모로 좀 묶어볼게요. 이건 누가 갖고 있던 생각이야? 절대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화가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입체파가 나오기 전에 화가들은
그걸 하나의 고정된 것만 화폭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강조하고 극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추가 각색을 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 두 번째 문단은 바로 절대주의 세계관을 가진 화가들이 그 작품을 표현할 때 방법이네, 대상을 표현하는. 그러나 상대주의적 세계관에 따르면 어떤 한순간의 존재 상태는 과거와 그 다음에 거기에 현재, 미래의 연속적 흐름인 시간의 축과 또 다양한 존재 조건인 공간의 축이 만나는 지점의 조건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즉, 한 사물의 존재는 이러한 한순간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 이어지는 연속 상태의 이것이 합쳐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속되면서 매 순간 사람의 의식이 지각하는 것, 알고 깨닫는 것, 이걸 지각이라고 하죠. 이 의식이 지각하는 다양한 정보의 총합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학교까지 가고 있는데, 자, 가면서 보니까 뭐가 보여? 자, 가로수에 그 낙엽들이 조금씩 이제 물드는 것, 단풍이 되는 게 보이나요? 그리고 오늘은 가면서 비가 또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바로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그 풍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 총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딱 서 있는 그 딱 한순간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이 연속적인 것. 그리고 내가 본 그 경치 하나 공간들이 뭐 하나의 총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바로 피카소와 여기 있는 입체파, 이 화가들은 바로 그것을 여기다가 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입체파를 대표하는 화가 피카소는 동시성과 다면성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네요. 자, 바로 뭡니까? 자, 이렇게 별표를 쳐볼까요? 동시성, 다면성 통해 상대성 개념을 회화로, 회화란 미술로서 이걸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화는 크게 두 가지 성질, 동시성도 갖고 다면성이라는 것도 갖고 있구나. 이거네. 그럼 우리가 아랫부분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동시성이 뭔지, 다면성이 뭔지를 설명을 했겠죠? 왜? 이건 설명문이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낱말의 뜻 정도는 이걸 풀이를 해놨을 거라는 얘기죠. 자, 피카소는 절대주의 세계관에서의 이상적 상태, 어떤 거였죠? 하나의 고정된, 정지된 상태, 한 장면만 포착한, 이게 이상적 상태로 봤잖아. 자, 그 사람의 수만 가지 상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며, 그마저도 이상적 가정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기 때문에, 왜곡이란 올바로 그리지 않고 이것이 잘못 해석돼서 그것이 그려질 수가 있단 말이죠. 때문에 그래서 허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절대주의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그린 그림들은 우리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수만 가지 중에서 하나의 한 모습만을 포착해 그렸어. 그것도 이상적 가정. 우리 인간이란 어느 한순간 하나만 딱 그걸 우리가 정지된 상태로 이걸 그리다 보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약간의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 피카소는 이 한 장의 그림 안에, 한 사람의 존재 상태를 가능한 한 다양하게 담으려고 했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의 양측우에 이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시간적인 연속, 또 공간의 연속, 이것을 이 안에 다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여기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그 표정의 변화를 몇 가지로 요약한 후에 그 파편을 조합을 했는데, 이걸 나눈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웃고 있는 모습, 찡그리고 있는 모습, 또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따로 나누는 거. 이걸 파편화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거? 내가 그 담고 싶은 것을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시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른 표정을 짓는 거는 같은 시간이 아니죠. 웃는 모습과 우는 모습은
다른 시간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하나의 장면으로 결합을 하면 그 시간, 다른 시간대에 있던 이 흐름을 하나로 이렇게 담을 수가 있다. 자, 이게 동시성. 자, 또한 이 공간의 축에서는 정지된 한순간의 상태를 정면과 그다음에 측면 등 각도를 달리해서 여러 장면으로 다양하게 다시 파편을 조합해. 자, 이걸 또 다시 쪼개는 거야. 자, 앞에서 본 모습, 옆모습, 뒷모습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합칩니다. 조합을 해서 만들어져. 이게 바로 다면성이 돼. 마늘 다자의 면. 면이 한 면이 아니라 여러 면을 같이 보여준다. 이거. 자, 그 결과 인물의 얼굴은 정면과 측면 등 다양한 상태를 여러 개의 파편으로 조각낸 뒤에 다시 조합하는 방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네요. 자, 조합 방식은 상대주의 회화의 대표적인 구성 기법인 자, 몽타주의 기법과 콜라주를 사용했답니다. 자, 몽타주는 어떻게 하는 기법이야? 우리가 영화 시나리오 같은 데 보면 감독이 레디 액션 해놓고 나서 이렇게 컷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따로 찍어 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 건 그게 흐름에 맞게 다시 재편집을 해서 이걸 보여주는 이게 바로 이 몽타주 기법입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자, 콜라주가 있죠? 이것도 어떻게 이 미술 같은 데서 종이나 인쇄물 같은 여러 가지 소재들을 막 같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자, 이렇게 자, 지금 이 조합의 방식들이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찍었던 화면들을 같이 이어붙이거나 아니면 콜라주, 다른 소재들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하나의 예술품을 만들 수가 있네요. 자, 입체파의 새로운 시도는 한 사물의 존재 상태에 대한 대표성을 어떻게 회화적으로, 아까 미술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피카소는 동시성과 다면성을 통해서 존재의 상태를 가능한 한 다양하게 담아냄으로써 한 사람의 대표성을 회화적으로, 미술적으로 이걸 표현하고자 합니다. 시각적으로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웃는 어떤 영희의 얼굴. 자, 욱찡거리고 있는, 웃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의 화법에 담고 또 여러 장면, 여러, 어디에, 그 면, 자, 이쪽 앞에서 보는 거, 뒤에서 보는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여진 것들을 다 같이 담았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파는 20세기 서양 문명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인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주의의 관점이고, 자, 이것을 깨트려 버렸죠. 이게 바로 상대주의적 관점의 세계관을 제시했고, 이는 이후의 현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막대한 영향,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게 바로 이 입체파의 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뭐 입체파와 그 다음에 피카소. 자, 여기서 특히 피카소가 사용했던 동시성과 양면성의 개념, 그리고 핵심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상대주의적 세계관. 이것이 여기에 핵심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